둘이 앞에 야구치의 45년 두 베테랑 기자의 묵직하고 예리하고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분석과 전망 최강 볼펜의 이용균입니다. 안성호 장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최강 볼펜의 안승호입니다. 야, 드디어 한국 시리즈 매치업이 결정이 됐습니다. 저희 지난번 녹화 때 NC가 2승 0패인 상태에서 녹화를 했잖아요. 그때 녹화를 할 때도 LG 상대가 NC일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리버스 이루어졌고 게다가 저희가 이제 개막전 때 이제 시즌 프리뷰를 하면서 염경엽 감독과 이강철 감독 이 둘 중에 누가 왕이 될 상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그 맞습니다. 매치업이 그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개막전 상대이기도 했는데 7일부터 시작이죠? 화요일 시작합니다. 이번 한국 시리즈 정말 꽤나 치열한 이 벤치 수싸움 이게 좀 기대됩니다. 기자로 현장에 나가서 이제 한국 시리즈를 처음 본 게 2000년이죠. 23년 아주 추웠어요. 현대 두산전이었어요. 이게 7차전까지 7차전까지 갔었죠. 리버스 스윕도 가능한 그런 흐름이었죠 당시에. 근데 그때 이후에 벤치 전략하고 뭐 전술 이런 그 감독 이야기가 가장 부각됐던 감독 시리즈가 2007년에 그리고 2008년 김성근 감독이죠. 그리고 두산 김경문 감독의 시리즈였어요. 맞대결이었어요. 그때 무슨 로테이션 싸움부터 시작해서 경기 중간중간에 벌어진 작전 이런 것도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졌어요. 대표적으로 2007년 4차전에 김성근 감독이 엔트리에 그냥 마지막 카드로 합류해 있던 김강현 선수를 선발로 내가지고 시리즈 흐름을 뒤집잖아요. 뭐 그런 게 있었고 뭐 지난번 방송에도 소개했지만 김현수 선수를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디테일한 포인트가 있었고요. 근데 그에 못지않은 감독 시리즈가 이번에 열릴 것이다. LG 염경엽 감독과 KT 이강철 감독의 수싸움으로 아주 뜨거울 시리즈가 될 것 같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 플레이오프 시리즈가 5차전까지 가면서 LG로서는 좀 바람하지 않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LG는 오랫동안 준비된 로테이션이죠. 캐럴레이, 최원태, 임창규, 김유식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 근데 KT는 이 시리즈가 이제 5차전까지 가면서 선발 로테이션이 조금 헝클어졌잖아요. 맞습니다. 벤자민 선수가 플레이오프 5차전에 나오게 되면서 LG전이라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뭐 쿠에바스, 벤자민부터 시작하는 이런 시리즈는 조금 어려워질 것 같고 일단 벤치 싸움의 시작은 이강철 감독이 어떻게 투수 로테이션을 선발 로테이션을 가져갈 것인가 이거부터 시작되겠죠? 지난 일요일에 플레이오프 5차전이 이제 수원에서 끝났잖아요. 끝나고 나서 이강철 감독이 이제 미디어 인터뷰하고 감독실 가는 길에 제가 좀 따라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는데 당시 이강철 감독이 구단 이제 뭐 스태프 통해서 1차전 선발 발표 시점이 언제냐 몇 차례 이제 확인을 하더라고요. 1차전 선발은 고용표 선수인데 그 전까지는 고용표를 좀 못 본 그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듣기로는 한국 시리즈 진출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누구를 못 받기는 어려웠는데 뭐 엄상백 선수를 준비를 어느 정도 시켜놓고 그 상황을 보고 있다가 확정이 된 다음에 미디어 데이 이제 그 출전, 출연이죠. 출연 선수가 고용표 선수인데 고용표 선수를 빼고 박영현 선수를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선발 결정하는 그 타이밍이 사실은 급하게 결정됐는데 1차전 고용표라는 것은 1차전부터 세게 붙겠다. LG는 켈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피해가지 않고 붙겠다는 그런 신호 같아요. 일단 순서대로 하면 이제 나흘 휴식 쉬고 이제 1차전 나오는 거 맞고 그러면 이제 2차전, 3차전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쿠에바스, 뭐 벤자민 이렇게 갈까요? 일단은 쿠에바스 그리고 3차전은 벤자민이 전공법이죠. 이렇게 보여지는데 혹시나 이제 뭐 쿠에바스 선수가 조금 이제 뭐 기용 방식에 변화라든가 LG전에 약하게 했는데 설마 이런 변칙까지 쓸까 하는 이제 뭐 좀 물음표는 듭니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3차전은 벤자민, 2차전은 쿠에바스고요. 벤자민이 잘 아시겠지만 뭐 LG 킬러잖아요. 근데 1차전 선발 이제 고용표가 나가잖아요. 고용표가 LG 상대로 평균 자책이 7.36이어서 LG 타자들이 좀 자신감을 가질 만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이제 가을 야구가 잘 모르는 게 고용표 선수가 NC를 상대로 시즌 중에 평균 자책이 3.55였지만 POPS, NC 타자를 상대로 POPS가 0.86이나 됐거든요. 상당히 안 좋았던 거예요. NC한테 잘 쳤어요. 근데 LG 상대 POPS가 0.82사로 NC 타자들이 더 잘 쳤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을 야구 붙었을 때 고용표 선수 NC 타자 완전히 꽁꽁 틀어막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정규 시즌의 요 평균 자책 실점 때 요거는 가을 야구에서는 그대로 적용되는 건 아니다. 게다가 고용표 선수 정말 용을 쓰면서 던지더라고요. 그 정도를 고려하면 LG가 뭐 상대 전적이 앞선다고 해서 뭐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맞습니다. 근데 뭐 시리즈 준비 과정에서 이제 고용표 선수가 이제 뭐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는 좀 신경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LG가 사실은 플레이오프 중반까지는 그 양쪽 그러니까 KT랑 NC 양쪽을 다 이제 데이터
팀 등에서 준비를 다 했는데 봐야죠. 조금 더 사실은 NC를 비중 있게 본 것 같아요. 그렇겠죠. 이승영 표였으니까.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문제가 급히 바뀐 거예요. 문제 풀이가. 물론 이제 LG 그 데이터 팀에 베테랑들이 많아가지고 빠르게 대응할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뭐 고용표가 나오든 그 KT가 변칙으로 어떤 로테이션이 구성이 되더라도 LG는 전공법으로 저는 갈 것 같아요. 영기혁 감독이 영기혁도 이렇게 약간 뭐 잔머리하고 좀 이상하지만 약간 다양한 수를 쓰는 게 맞습니다. 영기혁 감독하고 이제 준비 과정에서 좀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영기혁 감독이 이제 지난 이제 뭐 히어로즈 감독 시절 그리고 와이번스 SK 와이번스 감독 시절 등을 가을 야구를 다 복귀를 하면서 이제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하나 이제 좁혀가는 과정이 있었나 봐요. 개인적으로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하던 것, 정규 시즌에 잘 안 하던 것, 그리고 변칙으로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다른 수를 썼을 때 가을 야구에서는 잘 안 된 경우가 많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3인 선발 체제를 간다든가. 옛날에 뭐 소사 쓰고 뭐 이랬던 거. 그런 거. 그리고 이제 불펜을 선발로 돌려가지고 뭔가 이제 의표를 찌르는 걸 하다가 오히려 이제 뭐 준비하는 그 팀 입장에서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 같은 뉘앙스를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뭐 LG가 뭐 정규 시즌에 변칙 자체도 쓰긴 했지만 이번 시리즈에서는 이런 수를 과연 이런 수를 준비했나 이런 거는 조금 줄이고 전공법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실 언더독에서 올라가는 팀이라면 이렇게 변칙수를 쓰는 것들이 가능한데 상위 팀이라면 정석대로 가는 게 오히려 정석이겠죠. 맞습니다. LG 관계자들 롯데 호텔에서 관계자는 아닙니다. 이제 묵으면서 이제 마지막까지 준비를 했는데 합숙을 하더라고요. 근데 뭐 몇 분 제가 통화를 해봤는데 이분들 얘기가 공통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어째 누가 올라오든 우리가 더 강하다. 그렇죠. LG가 더 세다. 우리가 LG가 한국 시리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실력 발휘를 하는 것. 가이드라인에서 실력 발휘만 하면은 우리가 한국 시리즈 샴페인을 터뜨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런 느낌이죠. 정석대로 야구를 하면 아무래도 선취점에 대한 중요성이 더 커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선발 투수들이 뭐 진짜 투구수 관계없이 뭐 이래부터 전력 투하잖아요. 가을 야구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선취점이 상당히 중요한데 뭐 영기혁 감독 생각은 그래요. 선취점이 그냥 정규 시즌에 1점에 얻는 그 1점을 내는 팀의 자신감 그리고 상대 팀은 그게 이제 부담이고 뭔가 좀 쫓기는 느낌이 있는데 그게 가을 야구에서는 2배, 3배, 10배까지 가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취점을 낸 그 기회가 오면은 착실하게 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전술로 그리고 작전으로 연결될지는 여러분 상상하는 그 범위에 있지 않을까. 희생포트도 좀 뭐 착실하게 되고 그러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번 가을에도 선취점 낸 팀이 거의 다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9경기를 이제 플레이오프까지 했는데 그 경기 중에 7경기를 선취점 낸 팀이 이겼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LG는 이제 무사히 주자 나가면 번트될 확률이 좀 높아지겠네요. 그러니까 LG가 뭐 뛰는 야구로 화제였잖아요. 그래서 도루 시도가 무려 267회예요. 아주 그냥 도루 구경하기 가장 쉬운 구단이었는데 뭐 성공률이 근데 좀 낮았잖아요. 아주 높지 않았죠. 62% 선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도루는 도루고 희생 번트도 94회로 가장 많았어요. 그러니까 희생 번트가 많다는 거는 성공률이 높았다는 거거든요. 희생 번트도. 선수들이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희생 번트도 가을 야구에서는 그 하면 정확히 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자신감을 갖고 영기혁 감독이 사인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62%의 도루 성공률은 이제 이기기보다는 손해일 가능성이 62.2인가? 정확히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규 시즌 내내 쌓인 실패들이 가을에 좀 힘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LG가 정석이라면 KT는 지금 로테이션도 약간 엉클어진 상태고 경기를 풀어가는 방식을 보면 이강철 감독이 또 의외의 변칙점 굉장히 많이 냈어요. 맞습니다. 엔드런 진짜 많이 쓰고. 두 감독이 정말 벤치에서 뭔가 이제 뭐 수싸움하고 많은 준비를 하고 벤치의 움직임이 그러니까 플레이어들한테 많이 작용하는 팀인 거 맞아요. 물론 야구는 선수가 하는 게 맞습니다만 뭔가 이제 그 벤치에서 나오는 무언가가 많은 팀이죠. 근데 영기혁 감독은 스타일이 정말 경기 전에 많이 그 시뮬레이션을 해놓고 준비를 많이 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용균 부장도 많이 이제 사례를 봤잖아요. 그럼요. 이럴 때 A, B, C, D, E, F까지 짜놓고 나오는 스타일이잖아요. 이런 상황이면 어떤 투수를 올리고 어떤 대타를 나오고 다 준비를 하고 준비한 프로그램대로 이제 적용을 하는 감독이라면은
이강철 감독은 좀 뭐 딱 보면 어떻게 그 순간에 올드한 코미디 프로그램에 나왔던 거지만 부채도사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촉이라는 걸 많이 발휘를 하는. 네네. 예. 근데 이번에 플레이오프 5차전에서도 제가 좀 놀랐던 게 네, 동점에서 6회 이제 NC 공격이었죠. KT는 수비인데 네. 첫 타자 박건우 선수가 이제 우전 안타로 나가요. 예. 그리고 선발 투수가 벤자민이었는데 네. 이제 다음 타자가 권희동. 예. 초구에 이제 뭐 직구를 던졌고 볼이었죠. 근데 갑자기 포수가 올라오고 벤치에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벤자민 선수가 어디가 아프구나. 부상인가? 예, 그래서 기자실도 수근수근, 웅성웅성 어떻게 된 거냐, 좀 알아봐 달라,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강철 감독이 이게 벤자민 선수가 그 박건우 선수 상대하는 거 보고 네. 권희동 선수 상대하는 거 보면서 팔의 움직임, 스윙 예, 그리고 권희동 선수 그 초구 반응, 박건우 선수 반응 보면서 바꾸는 게 불펜 쓰는 게 더 확률이 높겠다고 하고 순간적으로 움직인 거예요. 예, 벤자민 선수가 83구였거든요. 물론 손흥민 선수가 준비는 돼 있었겠지만 원볼 상태에서 바꾸는 게 쉬운 거야. 한 타자 더 보자 보통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게다가 KT는 불펜 숫자가 많지도 않아요. 예. 이렇게 하면 조금 일러요. 근데 결국에는 손동현 선수 올려서 그 이닝 무실점으로 막았고 7회도 막았고 해서 그 다음에 박영현, 김재현으로 해서 무실점 막았고 그걸로 3대2로 그냥 이긴 거예요. 예, 그래서 6회 말 이제 그 KT가 리드 잡았잖아요. 이강철 감독이 옛날에도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을 때 그걸 안 바꿀 경우. 그러니까 지금쯤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할 때 안 바꾸면 오히려 좀 안 좋은 결과들이 나와서 바꾸는 게 좋겠다 싶으면 바로바로 과감하게 바꾼다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 초기에 그리고 뭐 6회 말에 그때 그 득점을 KT가 했는데요. 무사 1루가 됐죠. 그때 황재균 타석이에요. 2번 황재균 선수인데 저는 한점 승부기 때문에 뭐 황재균 선수라도 희생 펀트 되겠지 이렇게 우승할 때 황재균 펀트 세요. 했는데 그때도 강공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우중간 안타를 황재균 선수가 만들면서 무사 1-3루가 됐고 그것 때문에 그 배경으로 이제 뭐 결승점을 뽑았는데 이강철 감독이 그때 펀트를 생각 안 했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이강철 감독 답변은 초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상대에서 견제하면서 준비를 하더래요. 그래서 오히려 펀트보다는 강공이 성공률이 높겠다. 그래서 급히 바꿨답니다. 펀트 생각 안 한 건 아니겠네요. 상당히 순간순간 빨리 움직인다. KT 벤치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강철 감독이 사실은 그런 어떤 변칙이나 변화를 읽는 흐름 이런 거에 대한 스스로의 자신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있습니다. 자부심이 있는 거죠. 자부심이. 교체 타이밍이 그렇게 좋게 나왔고. 근데 불펜의 양에서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LG 쪽이 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경기 수싸움, 교체 싸움에 있어서는 숫자가 많은 L 쪽이 유리할 것 같은데. 그래서 거의 뭐 그냥 LG는 승리조만 되더라도 뭐 술술 나열이 되죠. 뭐 김수환, 뭐 거북이야, 두둠축 활동들은 이거 너무 올드한 얘기인가요? 게다가 이정용도 이제 선발 안 들어가고 불펜으로 들어오면 불펜이 더 두터워지는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뭐 LG는 뭐 시뮬레이션을 다 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KT는 포수 정해 불펜. 뭐 좀 아까 말씀하셨지만 손동현, 박영현, 김재윤으로 이제 뭐 좀 응집해서 아주 그 후반에 집중력 좋긴 좋죠. 집중력을 요하는 상황에서 쓸 것 같고요. LG는 불펜 수가 많기 때문에 KT보다는 선발이 좀 애매할 때 교체 타이밍이 상당히 빠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벤치 싸움이 벌어질 때는 이 투수 선발 로테이션 이후에 불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선수 같은 게 좀 중요하잖아요. 먼저 바꿔 들어가면서 분위기 잡고 누르고 다음에 또 누구 있고 이런 분위기를 가져가는 것. 이 싸움도 굉장히 사실은 팀 그 경기 흐름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일단 지금 두 팀의 어떤 불펜 상황, 로테이션 변화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한국 시리즈를 좌우할 키 플레이어는 누구라고 보세요? 저는 KT의 그 우한 에이스죠. 윌리엄 쿠에바스. 쿠에바스가 가을 야구 한국 시리즈에서 과연 어떤 모습일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정규 시즌 9월 초에 KT가 이제 막 질주하면서 선두 LG의 5경기 전후까지 추격을 했어요. 그래서 맞대결이 있었는데 이강철 감독이 뭐 공개적으로 그렇게 했다고는 밝히지 않았긴 했지만 주요 선발을 LG전에 맞추는 느낌이었어요. 약간 시프트를 했군요. 그랬는데 쿠에바스는 9월 5일 등판이었어요. 근데 그날 3이닝 7안타 4실점. 쿠에바스 선수가 올해 12승 무패. 그렇죠. 승률왕이죠. 중도에 왔지 않습니까? 근데
평균 자책이 2.60이었어요. 진짜 완전 에이스급 이제 내용을 보였는데 LG전에서는 3경기에 11이닝만 던지고 무려 21안타 네. 맞으면서 평자가 11.45. 안 좋았죠. 예, 그러니까 피안타율이 4할대예요. 믿기지 않은 정도 수치잖아요. 네네. 근데 그건 뭐 있는 걸 수도 있겠네. 예, 그래가지고 네. 그때는 뭐 이게 쿠에바스 습관이 잡힌 건가? 그랬을 가능성 사실은 예, 보통 쿠세라고 하잖아요. 생각하게 되죠. 예. 네. 그랬는데 그 정도로 맞아요. 예, 근데 습관이 읽혀도 피안타를 4할 때는 안 나온다. 구위가 있어서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미스터리인데 뭐 얘기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쿠에바스 선수의 궤적이 뭐 대각으로 이제 왼손 타자들한테는 이제 먼 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이런 공이 많은데 그 LG의 왼손 주요 타자들한테 그 스윙 궤적에 걸린다. 스윙 궤도에 걸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과연 이번에도 그럴지 이제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강철 감독이 그 9월 초에 그 LG전 등판에서 쿠에바스 선수가 실패한 다음에는 조금 쿠에바스 활용법을 LG전에서 좀 달리 가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일단 9월 버전. 예, 9월 버전인데 네. 글쎄요. 근데 그리고 다음 LG전에는 쿠에바스 선수를 로테이션이 뭐 되는 것 같은데도 조금 뭐 안 내는 것 같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뭐 제가 글쎄 이번에 어떨지 가장 핵심 키플레이어가 되지 않을까. 반면 이제 쿠에바스는 또 가을에 굉장히 강하죠. 맞습니다. 네네네. 그게 이제 관전 포인트다. 3일 쉬고도 나오고 막. 예. 그러니까 국내 선수들 보통 우리가 이제 투원 하잖아요. 가을 야구 투원 하는데 그런 어떻게 보면 특성이나 감동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선수가 이제 쿠에바스 선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예. 저는 KT에서 가장 키플레이어 됐다면 장성호 선수. 예, 예. 좀 LG가 좀 조심해야 될 선수가 아닐까 싶은데 NC가 서우철 선수가 와카랑 준플 옆에서 펄펄 날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시즌, 그 언저리쯤에 예. 두 시리즈에서 이제 서울 선수가 타율이 5할이었어요. 정말 하위 타율이 터지면서 NC 타수 전체가 힘을 받는 분위기였는데 그때 제가 이승용, 지금은 전 KT 단장이죠. 예. 이제 이승용 단장은 이제 KT를 떠났으니까 계약 계획이 끝나서 그 이제 차를 마실 일이 있어서 이제 이런저런 야구 얘기하는데 NC가 정말 잘한다, 서울철 정말 잘 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승용 단장이 딱 그렇게 정리했어요. 뭐 KT랑 붙으면 장성호한테 걸리면 끝이지. 이런 내용을 했어요. 이 배경이 뭐냐면 서울철 선수의 스윙이 몸쪽 직구에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렇죠. 뭐 말로 없는도 그 코스를 땡겨가지고 이제 와일드카드 결정에 쳤고요. 서울철의 타격 스타일이 일종의 이렇게 원타임 히터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여기 딱 하나 잡아놓고 여기서 다른 준비 동작 없이 몸을 팍 돌려서 때리는 이런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타임 히터. 그러니까 히팅 포인트가 좁은 타자들을 상대할 수 있는 장성호의 노하우가 있다. 실제로 보면 KT와 NC와의 경기에 서울철 선수가 오픈 6루로 막혀요. 장성호 선수가 정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바깥쪽 떨어지는 공 이런 것들을 요리하면서 서울철도 잡아내는 거 보면 확실히 장성호라는 어떤 우승을 했던 경험 있는 포수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굉장히 정규 시즌과는 다른 형태로 LG 타자들의 약점을 공략하는 볼 배합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사실 장성호 선수의 가장 큰 약점은 도루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결국은 NC 도루도 막아냈어요. 도루 안 주고 하나 잡아내고 이런 것들을 보면 뭐랄까 이 박동원 포수와 장성호 포수의 어떤 포수의 수비력의 무게감, 경기 운영의 무게감은 장성호 쪽이 좀 앞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렇죠. 박동원 선수는 좀 아무래도 그런 경험은 조금. 그 박동원 선수는 어떻게 보면 타격에 특화된 선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2루 송구는 상당히 이제 빼어나죠. 근데 이제 일단은 이제 광고는 이제 인사이드 워크인데 거기서 이제 저는 LG가 그런 그 볼 배합에 대한 거를 거의 이제 답을 정해놓고 올 것 같아요. 뭐 영경혁 감독 있고 배터리 코치 박경환 코치 그런 쪽에 상당히 유능하죠. 그리고 김정준 수석도 뭐 그 정도. 김정준 수석 코치 그리고 노석기 데이터 팀장이 뭔가 그런 볼 배합의 데이터를 뭔가 정립해 준비해 나오는 그 측면에서는 정말 KBO 리그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정점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 준비를 하고 그 박동원 선수도 그거를 숙지하고 나오지 않을까. 장성호 선수가 조금 그런 준비 플러스 본인의 경험을 배합하는 볼 배합을 하겠지만 박동원 그 LG의 그 안방은 그 준비된 볼 배합을 할 거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또 다른 키 플레이어가 있을까요? 키 플레이어가 있죠. 그리고 뭐 어떻게 뭐 저는 사실 궁금했던 게
LG 손주영 선수가 예, 그 엔트리에 들어간다 그래서 어떤 카드로 쓸까 해가지고 보니까 이제 뭐 일부 시각에서는 이거 혹시 4선발이 애매하니까 그 2007년 그 SK 김강현 선수처럼 네네. 깜짝 카드로 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준비 과정에서 굉장히 좋았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그 2000 그 챔피언스 파크 뭐 그때 연습 경기 할 때부터 네. 타자들의 반응이 LG 타자들의 반응이 손주영 선수 공을 치면서 상당히 어렵다 대응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과연 이제 큰 경기에 이제 그 무게감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책임을 선발로 뭐 맡기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롱릴리프로 쓸 수 있고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엔트리에 합류해서 왼손이 사실은 별로 없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손주영 선수를 뭔가 이제 뒤쪽에서 활용을 할 것 같은데 그런 이제 뭐 궁금합니다. 근데 경기 흐름상 뭐 초반에 좀 일찍 나올 수도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좀 있어 보이네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손주영 선수가 자완인데 LG가 불펜 중에 자완이 사실은 없잖아요. 게다가 근데 궁금한 거, 그 맥락 속에서 KT도 차타 라인이 강백호 빠지면서 조금 약합니다. 거기서 키워드가 되는 선수가 김민혁. 맞습니다. 김민혁 선수가 8월 말에 허벅지를 다쳤죠. 그래서 이제 정규 시즌에 KT가 이제 늦가을이 아니 초가을이죠. 페이스가 좀 꺾였는데 그래서 이제 선두 추격이 좀 어려워졌는데 그때 그 배경이 김민혁 선수가 이제 부상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민혁 선수가 플레이오프 5차전에 그 대타로 나와서 5회에 그리고 2루타를 치면서 주자 2명 불러들이면서 흐름 바꾸잖아요. 근데 김민혁 선수가 제가 그때 유심히 본 게 2루까지 정말 쏜살같이 뛰더라고요. 그래서 허벅지 아픈 거 맞아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런 그 예상 가능한 런닝은 지금 가능하고 90%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비는 뭔가 랜덤 타구를 받아야 되니까 순발력도 필요하고 갑자기 이제 부상 재발 위험이 있으니까 쓰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저는 김민혁 선수가 괜찮아 보이는데 시리즈가 이제 한국 시리즈는 조금 중기전이잖아요. 그래서 상황 봐서 지금 문상철 선수가 지명 대타로 뛰고 있는데 지명 대타 정도는 기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돼요. 지타로도 들어갈 수 있겠다. 그건 이제 뭐 안에서는 어떻게 이제 뭐 선수 이제 뭐 상황을 더 디테일하게 알 테니까 조금 이제 고민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가능하다고도 봅니다. 경기력 말고도 이번 한국 시리즈 둘러싼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LG가 뭐 29년 만에 우승, 21년 만에 한국 시리즈 오래된 내용도 있지만. LG 출신 선수들이 KT에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LG 출신 선수도 많죠. 그러니까 제가 뭐 사실 저도 이제 기자 생활하면서 그 초창기 LG 담당을 하면서 뭐랄까 그 기자 생활에 무슨 뭐 그 완숙기까지는 아니었고 반숙기 정도 성장기는 좀 지났을 때 이제 만난 이제 선수들인데 박병호 선수, 박경수 선수 이런 선수 이제 성장기 때 이제 LG에서 만났는데 이 선수들이 지금 KT의 완전 초베타랑에 대해서 지금 LG와 한국 시리즈를 한다. 그리고 이상호 선수도 대주자로 대습이 나오는데 지난해까지 LG에 있었고 저기 배정대 선수도 입단은 LG였죠. 배병옥 시절에. 네, 맞습니다. 뭐 너무 더 디테일하게 이름까지. 그리고 나도현 지금 단장이죠. 뭐 이끌고 있는 나도현 단장도 LG에도 뭐 LG에서 프런트 생활을 오래 한 트윈스 출신이죠. NC도 그 초반 돌풍이 이어가지 못하고 플레이오프 중반 넘어가면서 좀 지쳐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 KT 내야진이 정말 초 베테랑 내야진이잖아요. 나이 보니까 1루수 박병호 37세, 2루수 박경수 39세, 김상수 선수 유격수가 막내인데 33세, 황재균 선수가 36세, 평균 36.3세의 올드한 내야진. 이 선수들이 시리즈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내야진이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드는 게 커피숍 가서 이제 커피 한 잔 하면은 뭐 김상수 선수가 이제 받아와야 되는 33인데 이런데 예전에 이제 하나이글스 이제 투수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송진우 뭐 구대성 뭐 있을 때 지현규 있고 정민철 선수가 이제 30대 중반이었는데 뭐 내가 커피 타와야 된다 뭐 이런 농담까지 했는데 뭐 좀 체력적인 문제는 조금 나타날 수 있는데 그걸 경험으로 그리고 이제 정신력 그리고 경기의 중요성 흐름을 넣는 시야로 저는 커버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한국 시리즈 정말 재밌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월드 시리즈에서는 텍사스가 이제 61년 창단 이후 처음 우승을 했고 일본 프로야구에서는 한신 타이거즈가 85년 이후 처음 우승. 이런 점에서 LG 트윈스의 우승을 기대하는 LG 팬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아주 재미있는 한국 시리즈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출근하면서 생각이 나는 게
야, LG가 한국 시리즈 한 적이 정말 오래됐구나. 제가 이제 2001년, 2002년 막 그때 LG 담당하면서 그때 서울에 여러분 뭐 기억하시는 분들께서 청계고가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 광화문의 사무실에서 저기 구리에 이제 LG 이군구장이 있을 때 거기를 갔다 오면서 그 청계고가를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나는데 청계고가가 없어진 지 꽤 됐잖아요. 오래됐죠. 21년 만이고 LG 팬들이 많이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KT도 많이 준비를 했고 정말 멋있는 한국 시리즈 아니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도 뭐 많은 기대감을 갖고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재밌는 시리즈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올패는 한국 시리즈 중간중간 혹은 한국 시리즈 끝나고 스토브 리그에도 재밌는 소식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